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좀 틀어져 있는 몸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중립적인 위치로 틀어진 몸들을, 분절들을 원래 위치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할 힘이 당장은 생기지 않겠죠. 그 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압박력까지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신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압박력을, 적절한 압박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체를 중립적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지금 보이시는 중체 쪽이에요. 허리, 골반, 그다음 고관절 라인 쪽. 그 라인 쪽이 아주 잘 잡혀져 있어야 되겠죠. 동양에서는 단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서양에서는 코어, 핵. 인체의 핵이라고 해서 코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운동, 특히 필라테스라는 운동에서는 파워하우스, 힘이 발생하는 집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다음 의료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계통도 마찬가지고 저희 물리치료 계통도 마찬가지고 체육학 계통도 마찬가지고 이 중체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매우 많이 강조를 하게 돼요. 지금 그 PPT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도 각종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냐면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보다도 먼저 복부에 코어라고 불리는 이 중체 부분에 힘이 먼저 들어가더라라는 연구 자료예요. 이런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런 중체 쪽에 힘이 선행되어서 들어가더라라는 거 외에도 드는 거 외에도 걸을 때도 하체에 힘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중체에 해당하는 부위의 근육들의 힘이 먼저 들어가더라라는 것도 있고 그거 외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알을 좌로 우로 움직여도 눈알을 움직이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이전에 중체에 해당하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중체 부분의 힘이 항상 선행되어져야 신체의 안정성이 생기고 신체 안정성을 기반으로 팔, 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이런 SM이라든지 PT 같은 것들도 좋지만 특히 중체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은 꼭 잘 챙겨서 입어주시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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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다 롤프라고 하시는 뭐 의료계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이런 스카켓에서도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 바른 자세에서 중력을 받기만 해도 신체는 스스로 치유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만 취해도 매우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왼쪽의 그림처럼 잘못된 자세로 중력을 받을 때보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바로 되어진 자세에서 중력을 받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를 위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실 건데 많이 행하는 것들이죠. 사진상에 보이시는 것들이 어, 크게 우리가 자세나 몸이 틀어져 있다라고도 하고 또는 몸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표현도 하죠. 특히 뭔가 뭉쳐 있는 그런 근육들을 풀어내면서 우리가 신체의 밸런스를 되찾으려는 대표적인 시도가 마사지죠, 마사지.
뭉쳐있는 부위를 다시 풀어줌으로 해서 신체의 밸런스를 되찾기 위한 방법인 거죠. 마사지. 그다음, 굳어있는 뭔가 관절을 풀어내면서 신체의 밸런스를 찾기 위한 게 뭐 도수치료라든지 추나 또는 카이로프랙틱 같은 요법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의 밸런스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어쨌든 뭉쳐있는 근육이나 뭉쳐있는 관절을 풀어내면서 신체 밸런스를 찾겠다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최대 단점이 유지력이 없다라는 거죠. 유지력. 저도 도수치료사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지만 항상 반복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치료를 해드리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또는 길게는 한 2주 정도는 좀 살만하고 생활할 만하다가 한 3일 또는 2주 후에는 꼭 다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수동적인 이런 방법만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치료법들의, 이 대안법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근육들을 풀어내기 위한 주사요법들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죠. 주사요법들. 이 주사요법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력이, 어,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승모근 쪽이라든지 종아리 근육 쪽에 주사를 많이 맞아요. 이쪽 근육이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근육들이 왜 뭉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증상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뭉쳤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모 근육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세 때문이에요, 자세. 그 근육이 뭉치거나 또는 근육이 발달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유가 없이 발달하거나 뭉치지 않아요. 엄청난 뭔가 굉장히 큰 신체적 결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유 없이 근육은 강해지거나 자극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강해지고 긴장되고 자극받고 통증이 생기는 반드시 꼭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원인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확실한 외적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그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인은 대부분 스스로 많이 취하는 자세나 많이 행하는 동작에 그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들을 수정해주지 않고 이런 증상적인 주사요법만 취한다라는 것은 크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켜서 신체의 밸런스를 되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런 요법들의 가장 큰 단점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힘들어요. 당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운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본 운동을 하는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샤워를 한다든지 마무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운동이 끝나고 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번 운동하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 힘든 과정을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들 외에 플러스 알파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 엄청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이 단점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 또는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내가 원하는 내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 3개월 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마사지 내지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회당 비용이 거의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 해요. 그죠? 우리 약손 명가 같은 것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손 명가 우리 아주 유명한 마사지 하는 공인된 그런 마사지 센터 같은 곳이죠. 굉장히 비싸요. 도수치료도 저도 40분에 12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 시간적인 비용도 주 2, 3회 정도 한번 갔다 왔다 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 치료받는 시간을 포함하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도 필요하고, 그다음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가 해요. 일상적인 생활이나 자세 같은 걸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마사지나 도수치료의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웨이트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금액적인 비용으로 치더라도 저희가 1대1 개인 PT를 받는다라고 치면 회당 한 8만 원. 진짜 30회씩 끊어서 할인을 많이 받아도 한 5,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쳤을 때, 3개월에 150만 원 내지 2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라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고, 그렇게 많은 비용, 150만 원 내지 240만 원의 비용을 3개월 동안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 3개월 후에 100%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3개월 내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최소 6개월 내지 1년 내지 또는 1년 반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6개월이라고 치면 최소 300만 원이라는 비용 또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6개월에 그런 비용을 내가 지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불하고 주 2, 3회씩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여야만 그 힘든 운동을 해내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겨우겨우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를 본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측만증 교정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는 3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측만증 교정기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이 나오고 이렇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300만 원이 아니라 아마 한 400만 원, 400만 원 중반대 정도가 들어가야만 하나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하나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 측만증 교정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측만증 교정기가 이 두 가지예요. 미러키 보조기라는 측만증 교정기고, 흉요추 또는 흉요천추 보조기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보조기입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죠. 거의 미러키 보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흉물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지가 않아요. 외관적으로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거추장스럽고 미적으로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측만증을 가장 많이 앓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이거든요. 주변에 청소년기에 있는 측만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이런 미러키 보조기나 흉뇨천추 보조기를 추천해 줘서 입는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런 걸 입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없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미관적으로 굉장히 어, 매우 보기가 좋지 않죠. 심지어 또 입고 있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측만증 이제 앓고 있는 뭐 젊은 여성분이라든지 청소년기 학생들을 많이 대상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옷을 이렇게 이제 보조기를 벗으면 그 입고 있던 부분이 이렇게 진물이 나 있을 정도로 매우 불편하고 다른 2차적인 손상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입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학교를 가거나 학교 갔을 때도 혹시나 이제 친구들이 뭐 놀릴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갈 때도 거의 못 입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도 않죠. 학원을 또 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또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놀림 때문도 있겠지만 아마도 불편해서 못 입을 거예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입고 있는 게 공부에 집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입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갔을 때도 입지 못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10시, 11시인데 집에 오면 또 씻고 뭐 간단한 야식 같은 거 좀 먹고 씻고 조금 쉬다가 있으면 누워서 자야 되겠죠. 잘 때도 더더욱 입지 못하겠죠. 불편하기 때문에. 입고 잘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중에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작 방학 정도가 되어야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야만 이런 것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요. 4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 정도씩 하고 비싸 보이죠? 아까 뭐 생긴 걸 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병원 가서 맞춰야 되고 그다음 저렇게 맞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측만증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자랄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라게 되면 저런 것들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다시 맞춰야 돼요. 저걸 버리고 다시 맞추는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비용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내가 이제 청소년기가 아니라 이미 다 큰 성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40도 휘어져 있다가 40도 정도로 맞춰지면 또 다시 맞춰야 돼요. 30도에서 20도로 가기 위한 교정기를 다시 맞춰야 되고 20도까지 맞춰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맞춰야 돼요.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맞춰지면 맞춰지는 대로 한 번씩 계속 2차적, 3차적으로 맞춰야 되고, 그다음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도 맞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키가 컸다라고 하면 또 맞춰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가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1차 일회성이 아니라 거의 뭐 2천,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반면에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발효 같은 경우에 중체 또는 중체와 하체 또는 중체와 상체 또는 중체와 상체 하체 이렇게 뭐 맞춘다라고 치면 최소한 150 내지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비용을 다른 것들과 마사지 또는 도수치료 또는 웨이트 필라테스 또는 측만증 일반적인 측만증 교정기들의 금액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고 납득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입기도 굉장히 층만증 교정기에 비해서는 입기도 편하죠. 그다음 웨이트나 필라테스처럼 또는 마사지나 도수치료처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을 내어서 뭐 2시간,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가야 할 필요가 없죠. 집에서 입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 그냥 잘 때도 입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아주 입고 있을 때 착용감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잘 때도 입을 수 있다는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치료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게 내가 자는 시간에도 치료가 된다라는 거. 자는 시간에도 이렇게 돈이 벌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는 시간에도 어떤 치료사가 나한테 붙어서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나를 치료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다라는 거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것들에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안들을 보면 이런 교정기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죠. 뭐, 겉목을 교정하기 위한 이런 교정기, 또는 뭐,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기 위한 뭐, 팔자 브레이스와 같은 교정기. 아까 말씀드린, 흉뇨, 천추, 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이런 교정기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도 매우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입고 있는 착용감도 굉장히 불편할 테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전반적으로 몸이 신체가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적인 교정들은 효과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같이 교정되어져야만 교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어진 몸을, 제 오른쪽 사진처럼 틀어진 몸을,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잘못 쌓여져 있는 동전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어, 뒤로 꺾여져 있는 무릎과 앞쪽으로 내밀어져 있는 골반과 아랫배, 그다음 상대적으로 또 뒤로 가 있는 등, 또 상대적으로 등보다 앞으로 가 있는 목, 이런 것들을 지그재그로 잘못 쌓여져 있는 동전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 동전을 효과적으로 바르고 곱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고든 틀에, 바른 모양의 틀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동전이 바로 맞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 쌓여진 이런 몸을, 이런 바른 틀 안에 넣으면 잘 모양이 정렬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고, 이런 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 안에 나의 이 틀어진 몸을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틀어진 동전이 바로 맞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쉽게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고만 있어도 좋지만, 이 동전을 집어넣고 이 동전을 조금 더 빨리 곱게 바르게 만들려고 하면 천천히 돌리거나 천천히 흔들어주면 이 동전들이 훨씬 더 곱게, 바르게, 빨리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잊고만 있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잊고 좀 움직인다든지 하면 훨씬 더 빨리 내 틀어진 몸이 바른 이 틀 안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치아 교정을,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와 많이 비교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체형 교정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 너무 늦지 않았나? 뭐 이게 이렇게 틀어진 게 바로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고 좀 멀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아 교정하는 걸 한번 보시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치아들도 특정한 틀을 제공해주고, 바른 정렬 방향으로 당겨올 수 있도록,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력을 제공해줍니다. 특정한 틀과 적절한 압박력을 제공해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저런 치아의 틀어짐들도 바른 모양으로 맞춰질 수가 있죠. 저런 치아에 비교해서 사람의 팔다리와 사람의 체가는 훨씬 더 치아보다 가변성이 좋아요.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바르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형 교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바르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쉽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는 8가지 제품군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특히 중체 쪽이 4가지나 있죠. 4가지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성별에 따라서, 또는 내 골반과 요추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착용감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혹시 중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중체를 좀 잘 챙겨서, 그리고 또 바르게 챙겨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또 여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좀 업데이트가 또 되었는데요. 많은 특허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 각 제품군들마다 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슴 보정 및 흉추 교정에 대한 특허, 또 골반 교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깨 및 상체 교정에 대한 특허와 척추 교정에 대한 특허, 또 흰다리 교정 및 보행 교정에 대한 특허, 다 모든 상체, 중체, 하체에 대한 특허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FDA에서 발행한 피부 자극 및 독성 테스트도 당연히 통과가 되었고 라던 및 생활 방사능 측정도 완료했고요. 일단 FDA에서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죠. 매우 요 FDA 승인은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구분다리 또는 하지 체형 또는 보행 교정에 대한 일본 특허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 특허받아 있는 발전 자세에 대한 근거들을 과학적인 근거들을 또 공인된 근거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믿고 안심하고 확실히 신뢰하시면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저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의 이런 그 원리들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허리가 굽어 계신 분이 있죠. 위쪽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굽어 있는 허리로 인한 통증들의 근본적인 치료는 뭘까요? 허리를 펴는 거겠죠. 허리를 펴는 거. 허리를 다시 중립적인 자세로 돌려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만 허리가 굽어 있으면서 생겼던 통증이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있는 바른 자세의 역할이다, 원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왼쪽으로 골반이 빠져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왼쪽 골반 통증이라든지 오른쪽 허리의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왼쪽으로 빠져 있는 골반을 다시 중립적인 위치로 갖다 놓는 게 근본적인 치료의 원리가 되겠죠. 있는 바른 자세,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이런 기본적인 원리다. 중립적인 위치로 갖다 놓음으로 해서 신체의 정렬을 정상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증상들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원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이 입고 있는 당일의 사진이에요. 입고 있는 당일의 사진. 이때도 저희가 습관의 무서움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허리가 펴졌고 손 앞에 있는 원래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유모차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마치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듯 이렇게 손 모양을 하고 계시죠. 네,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를 입고 있지 않은 자세예요. 몇 개월 후에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허리가 세워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마땅한 근력들이 획득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 아무래도 보조기다 보니까 보조기를 입으면 뭔가 근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지지해주고 잡아주고 지지해주되 플라스틱 통과가 아예 모션을 막아버리면서 지지해주는 게 아니죠. 아예 막아버리면서 지지해주면 근력은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지죠. 입고 있으면서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잡아는 주되 움직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적절하게 몸을 강화시켜 주는 거지 절대로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처럼 곧게 바르게 서 있지 못했겠죠.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입더라도 근력 약하게 오지 않고 오히려 올바르게 근력이 강화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이제 동탄점에 오셨던 이제 91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허리가 굽어 계셨고 그다음 또 정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 테지만 지금은 측면사진밖에 없지만 몸이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많이 허리가 굽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입고 있는 당일의 지금 사진이죠. 당일의 사진.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로 허리를 펼 수 있는 자세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허리가 굽어 있는 저 자세 그대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아무리 주사를 맞아봤자, 저게 아무리 마사지를 해줘봤자, 저게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줘봤자, 저 굽어있는 허리를 펴내지 못하면 절대로 저 근본적인 치료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발현 자세가 이런 분들한테는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법을,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분은 오늘 오후에도 오셔서 관리를 받으실 건데, 받으셔서 더 많이 펴지고 더 많이 좋아진 사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이분이 완벽하게 좀 펴지고 훨씬 더 좋은 애프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포 사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외에 이런 체형이 바로 잡히는 모양들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효과로서 아까 말씀드린 측만증에 대한 효과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어, 미러키 보조기라든지 흉뇨 천추 보조기보다 교정력은 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만 입을 수 있는 시간 거의 24시간 입을 수 있죠.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네, 이렇게 처져 있던 그런 피부라든지 근막이라든지 근육들의 위치를 다시 또 되돌려 주기도 해요. 저희가 물론 통증을 위해서 또는 틀어진 체형을 위해서도 많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사용을 하지만 이런 미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나 근막이나 근육들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를 적절히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걸 몇 개월씩 또 몇 주씩 며칠씩 제공을 해주면 그 새로워진 위치, 올바른 위치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약해진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처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놓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런 애프터 사진처럼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외에도 뭔가 그 체형이 바로 잡힘으로 해서 림프 순환이라든지 혈액 순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 부유방이라든지 하지 부종이라든지 상체 부종들, 림프 부종들과 같은 그런 분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매우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뱃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만 하루 딱 착용했던 사진인데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셨던 거예요. 그런 자세가 고쳐짐으로 해서 생기는 체형살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뱃살이 많이 나와서 뱃살 뺄 걸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뱃살을 내밀고 있는 자세이진 않을까? 내 체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처져버린 이런 피부라든지 근막, 근육들을 저렇게 그냥 늘어지고 처진 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항중력되는 방향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위치를 조정해주고 되돌려 놓을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돌려 놓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내가 체형이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외에도 이렇게 하지 순환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라든지 하지 림프 부종이라든지 또는 하지 정맥류와 같은 이런 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한번 알아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일자목이라든지 리버스 커브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부분 등
척추의 이런 변형들을 좀 펴기 위한 교정력들도 당연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 조금 정리가 안 되게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외에도 스스로의 개인의 뭔가 니즈에 맞도록 효과를 좀 보고 싶고 본인의 뭔가 문제점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바코디 강의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성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팅으로 오늘 느끼신 감정들도 남겨주시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치아 교정기 보셨잖아요. 이 치아 교정을 저도 한 사람인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치아 교정을 하러 치과에 방문을 할 때마다 처음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음식도 못 먹어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먹는 욕구. 근데 먹지를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 치아 교정기 같이 치아가 안 될 것 같지만 교정이 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정마스터님의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났고 그것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삼삼 출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의 참여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창업 설명회,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전국 투어를 시작합니다.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내일 대전이고요. 그 다음 날은 전남 광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울산입니다. 각 지역의 날짜와 시간 참조하셔서 아직까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갈등이 오래 가봐야 그건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가볼까라는 생각 날 때 가시면 됩니다. 오시면 돼요. 오셔서 많은 상담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증들을 좀 함께 풀어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슬리밍고 그룹의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어떤 사람들만 이걸 가지고 건강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가지고도 내가 이걸 앞으로의 어떤 100년 인생에 있어서 100세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비전이 될 수도 있는 내가 여지껏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이막을 또는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 보심직합니다. 꼭 한번 일정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코드 일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안 할 줄 알았죠? 네,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잠깐만요. 택배가 왔네. 예, 택배가 와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 50개까지 도전했는데, 오늘은 3개 더해서 53개 하겠습니다. 예. 10번씩 5개 하고요. 마지막 세트에 3개를 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번 가겠습니다. 자세 잡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에 힘, 여덟, 올라오면서 후,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10개 집중, 둘, 셋,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넷, 올라오면서 후, 여섯, 내려가면서 코에 힘, 일곱, 여덟, 자세히 신경 쓰시고요.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절반 왔다, 셋,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할게. 하나, 둘, 코인, 셋,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넷, 올라오면서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꿈치에 밀어 올리고, 여섯, 올라올 때 후, 일곱, 여덟, 아홉, 3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신기록 갱신하셨습니다. 53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축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호흡하시고 숨 고르기 좀 하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지금 안 하신 분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것도 출첵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 때 20개로 시작했죠. 근데 에이 20개 해가지고 무슨 널뛰기 하시는 분들 호흡 조절하십시오. 뭐 20개 해가지고 내 인생 뭐 크게 건강해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덧 20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이제 53개까지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말이면 55개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0개를 할 겁니다. 곧 100개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정신도 같이 건강해지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1부 진행했죠. 바르게 잘 살아보자. 이제 2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18일 차고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입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96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은 3월 11일이죠. 화강봉진, 천지조냐, 이상불호천야, 서울지구득부모, 기부모자 하이제. 하늘은 높지만 하늘이라 부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서얼이 자기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여유당 전서는 다산의 저서이죠. 서얼이라는 건 이제 서자잖아요. 근데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하는 이제 홍길동 같은 입장인 건데, 자, 그럼 오늘 다산은 뭘 말하고 싶은가?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그 부조리는 누군가 일상의 말을 독점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회 비판적인, 또 한편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는 물론 후기의 실학자인 다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은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고, 그런 시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에게 평등한 기본권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뭐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배워서 남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교육입니다. 누구나에게 빵을 몇 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빵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고기를 잡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가 오늘 다산에게서 느낀 이 인력에서 느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자기 경영 노트의 저자, 세계 최고의 경영 구루이자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목표 달성 능력이며 이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도전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공해야만 돼요. 오늘 어디론가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집에서부터 혹은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장소에서부터 그 목적지로 나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제약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만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문제, 또 열차나 항공기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구와 연결 사이 혹은 뭐 기온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언제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또 별거 아닌 문제가 내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걸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하는 것은 목표 달성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다. 이거는 차별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목표 달성 능력이 없으면 또 여기에 핵심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만 받으면 그러면 혼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드러커에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 내용의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사회화될 수가 없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날일이 두 개가 서서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함께 기대서 서로 어우러져서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목표 달성 능력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 능력의 핵심이 되는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협업, 협력, 협응, 협동, 협심 뭐 이런 말들이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원들과 자원에는 사람이 있고 또 물적인 자원이 있겠죠. 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돈보다도 중요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핵심이
달라진다, 관건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목표 달성 능력의 핵심은 바로 시간 관리 능력. 이게 바로 네 번째 능력. 협력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면 목표 달성은 자꾸 미루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다시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 바로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는 하루를 3일처럼 살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 단위의 시간이 소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각자 레포트들을 내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들을 남겨주시는 것들을 제가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메모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메모 속에서 오늘부터 그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분 단위, 여러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작은 돈을 소홀히 해요. 자동이체가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얼마가 되고 있고,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써야 되고, 고정지출은 얼마며, 그리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생기는 지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돈을 내가 통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나가는지에 관심이 있더라.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에는 언제나 통장의 잔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한도가 자기 자신의 수입이라고 착각한 채로 그 돈의 한도만큼 또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오는 결제 명세서를 보고 어디서 또 메꿀까 막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한 달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돈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나 내가 못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못 배웠거나,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으면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돈의 그럴지인데 시간은 어떨까요? 돈보다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시간은 분단위, 초단위로 흘러가게 그냥 때우기에 급급합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군중이라고 부르는 대중들은 시간을 때웁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한 달에 소득 창출을 하는 공간이고 장소이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시간을 때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고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 에드 마일렛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 단위의 시간이 소중하게 되는 효과, 긴박감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 시간 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그래서 하루를 남들보다 3배 더 생산성 있게 사는 것, 하루를 3일처럼 사는 것. 그의 시간 개념에서는 바로 이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작동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는 그 3일을 나눈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일만 나눠 놨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그대로 내가 24시간 하루를 사는 것과 동일하다면 그냥 나는 시간의 개념만 정의해 놓은 상태지 하는 일은 없는
생산성은 그대로인 3배 더 올라가기 위해서 3일의 시간으로 구분지어 놓은 것이지, 그걸 양심적으로 그냥 3일 나눠 놓고 아우 하루를 3일처럼 살았네라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3일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3배 더 많은 일들을, 생산성 있는 일들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할 일에 하루를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에게 있어 하루에는 3일 동안 꼭 해야 될 일들이 집중되어서 압축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드 마일렛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를 3일로 나눠서 저 사람 참 멋있게 사네, 열심히 사네 라는 것으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루를 이틀처럼 살고 그 이틀 내에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는 3일이라는 7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첫날에는 이만큼 어떤 일을 했어야 되고, 둘째 날은 이만큼 일을 했었어야 되고, 셋째 날은 이만큼의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에 가져와서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루에 3일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6일 동안은 또 3일치 해야 될 일들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몇 년을 살아내니까 그의 통장 잔고는 남들보다도 더 많은 잔고, 여기에서 왜 3배 더 많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억만장자가 되어졌냐? 이건 시간과 복리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꾸준함, 끈기, 요즘에 말하는 그릿이라고 말하는 그 끈기 있는 노력,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특정한 일을 변화를 주지 못해요. 스쿼트도 하다가 몇몇 분들은 아마 계속 못 하실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 첫 번째 동기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카메라 껴놓고 그냥 대충 해서 여기 화면에 적혀있는 메시지만 그냥 그대로 메모해 놓고 내 삶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을, 이 저자의 이야기를 제가 그 두꺼운 책을 그냥 요약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이틀 동안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꼭 하루에서 이틀로 나눠서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이틀로 나눠서 오늘 하루 끝내버리자. 이게 에드 마일렛의 사고방식,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생각했던 내용들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재정의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루에 이루지 말고 내일 하지 말고 모레 하지 말고 하는 그런 한 주의 준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어쨌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